갈 길 급하고 친구도 없는 러시아가 중국의 선박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과도 그리 멀지 않은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 중국 화물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엔 유조선이 두동강 나는 등 중국 선박이 러시아에 신경을 긁어놓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극동 사할린 섬 인근에서는 중국 선적 화물 벌크선 안양 2호가 좌초되었고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사할린 네벨스키 지구의 카자치카강 하구에 해외 선박이 좌초됐다는 정보를 받았으며 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화물선 안양 2호에 석탄과 연료 등이 실려 있어서 자칫 이것이 유출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말 코알라라는 러시아의 유조선도 핀란드 인근 해역에서 폭발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원유를 가득 실은 유조선이 폭발하면서 근처의 핀란드 총리는 경계태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팔아 생존하는 국가입니다만 이런 악재는 전쟁과 함께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합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의 유조선은 두동강 나면서 러시아 당국의 신경을 크게 거스른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크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동강 나버린 선체의 앞부분만이 수면에 간신히 떠있는 상태입니다. 흘러나온 기름으로 주변 바다는 검게 변했고 환경 파괴 우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악천후로 인한 강한 파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한 상황입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러시아 선박이 수명이 55년 지난 노후 선박이지만 제대로 보수가 안 된 것이라며 러시아에서 현재 선박 보수와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러한 결과로 연결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에서는 비상사태인데 안 그래도 러시아는 각종 제재로 돈줄이 막혀 있는데 자국의 자원 수송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선박이 침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러시아 당국은 여기에 선박 관련하여 한국 조선소를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걸로 보이며 전쟁 이후에 가장 먼저 한국과 유조선이나 LNG 운반선을 협력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러시아 선박의 부족은 극동 지역에서 협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한국을 뜻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중국이 배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중국이 아닌 한국을 유조선 혹은 화물선 대상자로 파악하자 중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러시아는 암암리에 한국의 원유를 헐값에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방에서 제재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값싼 러시아 석유를 거절할 이유는 없는 것이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또한 중국이 이러한 러시아 움직임에 예민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 중국에서는 러시아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다면서 국제사회 현실에 냉정함을 토로했는데요. 중국은 게다가 실제 한국 타도에 성공했다면서 분위기가 매우 좋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난해 조선업계에서 중국이 전세계 최고 수주량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2022년과 비교해 수주량이 약 40%가 감소했는데요. 중국 당국은 따라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중국은 2,493만 CGT를 수주해 전세계 누계 수주량의 60%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과의 점유율 격차는 지난 2022년 18%포인트에서 지난해 36%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더욱 좋지 않은 것은 수주량의 구성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주로 수주했습니다. 따라서 총 수주량이 밀리더라도 자신감이 있었죠. 중국은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등만 수주량이 높았고 그조차도 대부분 중국 내부에서 수주한 것이므로 실제 수주량이 한국이 적더라도 이유는 한국이 훨씬 큰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작년에는 이제 중국 LNG 운반선이 전년 대비 7% 그리고 유조선도 7%,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약 10%가 올랐습니다. 이런 선박들이 고부가가치 선박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사인이었는데요. 물론 한국의 점유율이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도크가 몇 년 동안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주들은 한국에는 이제 주문을 할 수 없으니 중국에다 발주를 한 것이고 그 중에 정말 급한 선주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돌아서게 된 국면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절충무역 차원에서 중국에 주문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에어버스 약 200여 대를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마크롱 대통령이 주문을 받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을 중국에 발주한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선박 건조량이 늘어나다 보면 중국의 선박 건조 실력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국가 보조금까지 지원되고 거기에 중국은 한국 대비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도크가 차서 어쩔 수 없는 이 틈을 노려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이죠.
물론 중국에 여전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많은 선주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산둥선 인근 칭다오 바다 남쪽에서 유조선이 폭발해 두 동강이 났다는 것은 유명한 소식입니다. 작년에 중국 유조선 점유율이 7% 늘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유조선 선주들은 중국에 유조선이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중국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은폐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2011년 보아이만 원유 유출 사고에서도 한국은 정확한 자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지간한 사고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은 모두 뉴스를 은폐하고 있으며 다행인 것은 당시에 유조선 안에 기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원유를 모두 하역하고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큰 기름의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자신 국가 내에서 일어난 문제는 통제합니다만 해외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신상 중국 컨테이너선이 침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많은 선주들이 굉장히 불안했던 게 신상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침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중국의 컨테이너선 발주가 다소 주춤한 면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컨테이너선은 그런 사고가 하나도 없었고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컨테이너선이 침몰했으므로 당연히 이런 맥락은 중국 배에 발주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주에서 다시 한번 중국 LNG선이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의 LNG선이 멈춰선 것은 2018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거의 6년 만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6년에 2번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고 반문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LNG 선박은 절대로 이렇게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LNG 선박은 사전에 계획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 LNG 물량은 무려 2년 3년 전에 선물로 계약된 것이죠. 따라서 이미 엄청난 대금도 지불된 상태이고 반드시 제시간 안에 천연가스를 해당 국가에 운반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멈춰 서버리면 양측 국가는 물론이고 선박 해운사 모든 면에서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은 상당히 고부가치 선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호주 해사 안전청에 따르면 중국 후둥 중화조선이 건조한 LNG 운반선인 CESI 칭다오호는 지난 11월에 호주 동부 퀸즐랜드주 글래스톤 인근의 커티스 아일랜드 터미널에서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전력 개통 이상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선박은 지난 2017년에 건조돼 아직 10년이 안 된 선박으로 젊은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고장을 일으켰다는 것은 중국 LNG 선박의 문제를 보여주는데요. LNG를 수출하는 호주 오리진 에너지는 이 사고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최고 세척의 LNG 운반선 선적 일정이 지연되고 정상적인 전반적인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실제 피해를 입은 것이 이 선박이 3주 동안 터미널을 막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중소 터미널에서는 LNG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딱 한 군데입니다. 중국 선박이 딱 한 군데를 3주 동안 이상 막고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 LNG 선박이 대기하고 누적되고 지연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엄청난 양의 손실이 온 것입니다. 최소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호주 에너지 회사에 피해를 주었으며 또한 에너지는 국가 간의 신뢰가 있는 문제인데 많은 나라들이 호주에서 LNG 받기를 꺼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주가 중국 LNG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앞으로 호주에 발주하는 것이 좀 더 꺼려진다는 것이죠. 결국 중국 당국은 배를 급파해서 이 배를 다시 중국으로 견인해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주들은 이미 2018년에 동일한 전력 개통 문제로 멈췄던 배가 있었다면서 6년이 지나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많은 배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20만 톤에 가까운 초대형 LNG 운반선 시장에 있어서는 역시나 한국이다, 한국 기술에 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아껴 보려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려고 중국에 주문했지만 이런 사고가 단 한 번이라도 터진다면 그렇게 아낀 돈은 모두 다 날리게 되는 것이며 거기에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은 한국의 LNG선을 이기려고 일본과 합작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미쓰이라인에서 투자를 받았고 중국의 후동 중화가 이를 함께 합작해서 만든 배입니다. 사실상 이번 LNG선은 중국 일본 합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타도 한국의 꿈이 다시 멀어졌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역시나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면서 이는 중국 배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심어주었고 호주 당국은 중국 선박에 대해서 6월까지 입항을 금지한 상황입니다. 원래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입항 금지는 최대 2달 정도로만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호주 당국은 무려 6개월간 입항 금지를 시켰습니다. 조선업계에서도 이렇게 길게 입항 금지를 시키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면서 이는 호주가 중국에 2번이나 당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고를 또 당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니 6개월은 적어도 이 중국 선박을 다시는 입항시키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호주 당국은 빠르게 이 배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결국 이 배를 처리하는 데까지 3주나 걸렸고 간신히 견인해가는 모습을 늦게 보여줬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기술자들이 급파되고 해당 사안을 빠르게 현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굳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현지 기술 인원들이 급파되며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이들은 일시적으로 한국이 계속해서 LNG선 수주 등으로 한국의 조선 점유율을 앞서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나 결정적으로 견고한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한국의 기술이 여전히 한참 앞서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선주들은 오히려 한국 보고 도크를 늘려달라며 아우성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의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유조선 등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업 업계에서도 근본적으로 인력 확보를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 더욱더 한국 조선업이 발전하도록 인프라나 인력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